진짜 현타온다. 피파 월드컵 아니 뭐 피파 월드컵도 맞죠? 네. 피파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프랑스랑 모로코 경기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정말 죄송한데 영상을 되게 늦게 찍게 됐어요. 네, 그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 늦게 찍게 됐냐면은 솔직히 제가 준결승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습니다. 네. 준결승전을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다음날 프랑스랑 모로코 경기 끝나고 아르헨티나 또는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경기 새벽에 끝나고 그날 당일 저녁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당일 저녁에 영상을 찍을 생각이었는데 어, 찍기가 힘들었어요. 네. 이번 주가 사실 정신이 되게 없었던 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녹화가 금요일 날 찍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두 경기 다 4시에 열렸던 경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었고 이번 주는 특히나 더 바빴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 못했고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아르헨티나랑 크로아티아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겼는데요. 경기 내용은 진짜 메시가 캐리했다 할 정도로 역시 메시는 메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경기 내용도 사실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 상대로 예상대로 사실 정배가 크로아티아가 아니라 이제 아르헨티나 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앞선 8강전도 브라질하고 크로아티아 경기에서 사실 브라질이 정배였는데 크로아티아가 돌풍을 이끌고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설마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게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셨고요. 확실히 아르헨티나의 공격력, 무르른 공격력이 눈에 띄게 보였고 특히나 메시 선수가 공격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해주면서 아르헨티나가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메시가 뭐 3골을 거의 다 관여를 했죠, 사실. 여기 있는 3골에. 전반전에 연속으로 또 메시랑 알바레스 선수가 연속으로 골을 넣었고, 후반에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크로아티아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사실 전반전만 끝났을 때만 봐도 사실 크로아티아가 역전하기 힘들겠다. 후반전의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이상. 역시나 경기가 그대로 끝났고, 제가 예상했던 스코어보다는 좀 더 많이 벌어졌어요. 뭐 한 골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외로 아르헨티나 쪽으로 승부추가 좀 빨리 기운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크로아티아는 3, 4위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프랑스랑 모로코 경기인데요. 2대 0으로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네. 전반 5분 만에 에르난데스 선수의 선제골, 그 다음에 콜로 무아니 선수의 후반전 추가골이 나오면서 2골로 프랑스가 모로코를 꺾게 됐습니다. 네, 이 경기도 앞선 아르헨티나랑 크로아티아 경기처럼 정배로 예측했던 프랑스가 역시나 점유하면서 모로코랑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이 경기가 좀 기대가 되었던 게 두 나라가 약간 식민지 매치였잖아요. 과거 모로코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일본하고 한국의 좀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100%는 아니죠. 왜냐면은 모로코랑 프랑스는 워낙 거리상으로 우리나라 일본이랑 생각해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긴 하지만 모로코 입장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이라는 이베리아 반도 국가들을 이기고 이제 프랑스 향해 진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만 이기면 사실 아유 그래서 결국에 모로코가 돌풍이 또 상황에서 멈추게 됐네요. 네. 모로코 입장에서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3, 4위전에 진출하게 됐고 오늘 모로코 감독님이 이제 3, 4위전 자체 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그 기자회견을 오늘 했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감독님이 그 모로코 감독님이죠. 그 모로코 감독님이 모로코랑 크로아티아 경기는 물론 3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결국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다 라면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또 똑같은 일로 3, 4위전에서 가기도 했었고 물론 경기 지면서 4위로 끝내긴 했지만 크로아티아, 모로코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모로코라 또 언제 또 이렇게 상황이라는 무대에도 오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모로코나 크로아티아도 사실 경기 자체는 확실히 아르헨티나, 프랑스한테 밀리긴 했는데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왜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 두 팀이 왜 경기를 지면서까지 경기 어렵게 풀면서까지 후보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우고 로테이션을 돌리려 했던 이유가 경기가 드러났어요. 우리나라랑 브라질 경기도 사실 그런 양상이었죠. 그때도 브라질이 왜 막판에 그렇게 물론 그런 장면에서 브라질이 우리나라 상대로 기분 나쁜 또 그 춤 세리머니도 보여주기도 했고 물론 프랑스 이제 치치 감독 같은 프랑스 된다 브라질 치치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후반 막판에는 골키퍼까지 교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교체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브라질 제외한 모든 팀들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브라질 포함한 모든 팀들도 그렇기 때문에 왜 로테이션 돌리는가 했는데 월드컵이란 문제가 이렇게 3, 4일 간격으로 빡빡하게 경기가 치러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포르투갈 경기 끝나고 브라질 경기 72시간 만에 경기를 또 치렀거든요. 역시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고 그게 확실히 경기력에서도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선수들이 브라질 공격수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해가 갔습니다. 이 체력 싸움이라는 게 정말 월드컵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크로아티아, 모로코는 솔직히 상황까지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게 올라왔어요. 너무 힘들게 올라왔고 주전 선수들을 계속 기용하다 보니까 물론 주전 선수들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을 계속 기용하다 보면 결국 체력적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다. 스쿼드가 얇은 팀 같은 경우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이번 월드컵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27명인가 엔트리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크로아티아, 모로코는 아직도 부족한 입장인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크로아티아, 모로코 등등 이런 탈락했던 팀들 중에도 뭐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란도 그렇죠. 조별리그에서 또는 16강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토너먼트에서 올라오면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죠. 언더독을 일으켰고 그런 이유 자체를 좀 제가 섣부르긴 하지만 뭐 다른 뭐 축구 전문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평가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은 좀 스쿼드를 늘리면서 이제 좀 넉넉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선수 기용 자체가 그 이전 월드컵 때보다 좀 널널해지면서 약팀 입장에서는 좀 기용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면서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좀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스쿼드가 늘어나면서 약팀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강팀을 상대로 여유가 좀 생겼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말하자면 사실 강팀들도 스쿼드의 여유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강팀 입장에서도 약팀들을 상대로 로테이션까지 돌려가면서 여유롭게 경기를 치러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강팀 입장에서는
로테이션만 또 잘 돌리면은 경기 운용하기가 좀 편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장단점은 다 있겠죠. 물론 그런 걸 떠나서 크로아티아, 모로코가 4강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뭐 대단한 업적이고, 물론 중간중간에 8강, 16강 뭐 떨어진 팀들도 그렇지만 거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도 과정 자체가 하나의 뭐 예술이었죠. 네, 우리나라도 뭐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기도 했고 워낙 예술이었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리뷰라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카타르 월드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감동의 연속이었고 반전의 연속이었고, 이런 월드컵이 앞으로는 4년 뒤에 네, 또 치러진다는 거, 네, 그 점이 정말 아쉽네요. 그러면서 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월드컵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네, 월드컵의 뭐 명분, 이렇게 명분이 아니다. 그 월드컵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4년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저도 러시아 월드컵 때 처음 이 럭키앤 TV 스포츠 타임을 이렇게 한 다음부터 그때 이후로 4년이 흘렀어요.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었지 절대로 짧은 시간 아니었어요. 네, 4년 동안 저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시 4년의 세월을 다시 되짚어 보면은 벤투 감독님이랑 함께한 4년이죠. 네, 그렇게 말하니까 좀 더 애틋한데요. 벤투 감독님이 물론 저랑 중간중간에 제가 벤투 감독님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저랑 성향이 안 맞다, 벤투 감독님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향이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걸 떠나서 네, 정말 벤투 감독님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4강까지 올라오고 나서야 네, 이런 얘기를 하네요. 4강까지 지난 이후에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고요. 네, 벤투 감독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4년 동안 저랑 함께한 4년이죠. 네, 저랑 함께한 4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저도 또 4년 동안 네,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는 제가 영상을 더 많이 못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점점 바빠지고 있어요. 제가 매년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맨날 하고 있는데, 네, 1년이 지나가면서 저도 점점 바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네, 일이 많아지고. 네, 하고 싶은 일이 더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슬퍼지는데, 뭐 슬퍼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도 중요 스포츠 경기들은 앞으로 킹이송 리뷰할 예정이니까 월드컵이 끝나더라도 꼭 럭키앤 TV 스포츠 타임을 시청해 주시고, 진짜 이러니까 월드컵 마지막 리뷰 같잖아, 진짜. 네, 뭐 뭐지 되게 어색한 느낌은. 자, 어쨌든 뭐 준결승 경기 이렇게 두 경기 전부 살펴봤고, 자, 이러면서 3, 4위전 네, 크로아티아랑 모로코,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결승전을 맞붙게 됐고요. 아르헨티나는 64년 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라도나가 우승한 이후로 다시 한번 우승을 트로피를 놀리는 네, 그런 상황이고, 프랑스는 브라질 이후로, 그때는 이제 피파 월드컵이 아니었죠. 줄 리메컵이었죠. 줄 리메컵. 네, 줄 리메컵 때 이제 브라질이 3년 연속 우승이었나? 그래가지고 줄 리메 트로피를, 줄 리메라는 사람은 이제 피파 월드컵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딴 건데, 그걸 이제 브라질이 영구 수상을 했어요. 네, 물론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대신에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피파 월드컵 트로피로 완전히 모양까지 바뀌었는데, 피파 월드컵 트로피로 한정하자면은 만약 프랑스가 우승을 할 경우에는 최초죠. 네, 최초로 우승한 거기 때문에, 아니, 최초로 2년 연속 우승한 거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럭키앤 TV 스포츠 타임이 리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느 팀이 이기는 간에 메시는 사실 이제 은퇴할 나이거든요. 네,
메시랑 은바페의 대결도 되게 좋게 볼 만한 게 메시는 이제 구고 은바페는 신이잖아요. 이런 신구의 대결. 제가 임의로 이렇게 단어를 선택했는데 신구의 대결, 신구의 대결도 재밌게 볼 만할 테고요. 메시는 이제 아마도 다음 북중미 월드컵 때는 참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아르헨티나도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메시의 첫 우승 트로피를 이번에 마지막 순간에 장식하는 것도 꼭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프랑스도 2년 연속 우승, 2년 연속 우승이 사실 대단하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 디펜딩 챔피언 그 징크스라고 해가지고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독일은 심지어 2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죠. 그러면서 이 징크스라는 게 사실 무서웠어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징크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징크스였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이 있었는데 저도 역시나 프랑스가 물론 전력상으로는 1위로 통과하겠지만 1위도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떨결에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얘기를 했나?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전 예측 때 일단 이 4강전에 올라올 팀을 전부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이 네 팀 중에서 유일하게 맞춘 한 팀이 있어요. 4강전에 올라올 팀을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전 예측이란 거는 이제 월드컵 시작 전에 완전히 조별리그도 하기 전에 예측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했거든요. 그때 뭐 아르헨티나랑 뭐 잉글랜드가 결승전 해가지고 뭐 당연히 잉글랜드 탈락했죠. 아르헨티나랑 잉글랜드랑 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과정은 틀렸지만 뭐 어쨌든 정말 아르헨티나가 제 말대로 우승하게 된다면은 정말 인상 깊은 순간이 아닐까, 감명 깊은 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물론 어느 쪽을 편애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아르헨티나가 꼭 메시의 한 제 생각에는 한 전후반 걸쳐서 한 2대2로 무승부로 끝나고 경기 자체가 좀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전후반에서는 2대2 그리고 연장전 들어가서 양팀 1대1 합산 스코어가 3대3으로 끝나고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그 명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되게 인상 깊은 결승전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시청률이 빵빵 오르겠죠. 정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라이브로 꼭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결승전도 좋지만 그리고 3, 4회전 경기도 역시나 빠질 수 없겠죠. 저는 한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2대1 정도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2대1로 이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순위가 아르헨티나, 프랑스, 크로아티아, 모로코 순서대로 되겠네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결승전을 또는 3, 4위전 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이라 해야 하나? 00시라고 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축구팬 여러분들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시간에 3, 4위전 그리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간에 결승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한 게 있는데 이게 피파 랭킹이라는 게 그 포인트를 벌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토너먼트 진출한 팀이 강팀한테 크게 패하면은 피파 랭킹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기면은 당연히 엄청 오르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지 몰랐는데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거든요. 이번에 토너먼트에서 이제 피파 랭킹이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조별리그까지는 피파 랭킹이 깎이는데 패배하면은 토너먼트 들어서 이번에 브라질이랑 우리나라 경기에서 1대4로 졌잖아요. 근데 피파 랭킹은 하나도 안 깎였어요.
반대로 브라질은 피파 랭킹 이제 포인트를 벌어서 물론 브라질은 오를 데가 없죠. 더 이미 1위여가지고 1820점 정도 되죠, 브라질이.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이 안 깎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 1대4로 지면은 깎여야 되는데 왜 안 깎였냐 하면은 토너먼트에서 경기를 지는 거는 피파 랭킹이 안 깎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인트가 안 깎이는 거죠. 네, 포인트가 안 깎이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왜 몰랐냐면은 러시아 월드컵 때는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고, 네, 또 월드컵이라는 게 또 4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상황 다 와서, 네,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자, 어쨌든, 네, 꼭 라이브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3, 4위전 결승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네, 결승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